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파장부터 좀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질 것이다. 여기에 비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말이 참 대사님 말씀치고는 굉장히 적나라하세요.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할 때 뭐 주요국 대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배팅 뭐 이렇게 표현하신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오늘 중국 황구시보 영문판이긴 합니다만은 봤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some are betting 이렇게 돼 있어요. some are betting. 예,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일부에서. 꼭 한국 내부도 아니고 누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중국의 황구시보는 그게 꼭 한국을 말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중국의 지금 이 지금 현재 미중 관계 내지는 세계 질서를 보는 중국의 관점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느낌? 그래도 중국이 큰 나라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외 관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외 관계죠. 그렇잖아요. 말을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중국은요. 제가 볼 때 외교적으로 성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란하고 사우디의 중재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중재할 것처럼 뭐 중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동안 중국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 진영의 어떤 주요한 그렇죠. 메인 스트림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풍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미국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 속에서 중국의 외교력을 확장하고 굉장히 세련된 외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보였거든요. 소프트 파워도 막 개발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가 상당히 세련돼지고 있네. 이거 장난 아니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의주시해야 되는 중국의 움직임이죠. 분명히 중국이 그렇게 변해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대사가 한 이 발언을 보면 역시 아직까지 중국의 거칠다. 거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배팅이라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변국에 대해서 배팅해라. 우리한테 할 거야, 미국한테 할 거야.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매우 거칠고 촌스럽고 수준 낮은 저열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중국 대사의 발언은 분명히 이제 한국민들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측면이 강했는데 우리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은 그 순간에 그래도 한마디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분위기 싸해지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완곡하게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평화와 어떤 그 세계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그런 식의 어떤 배팅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존과 번영을 함께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든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정치 면에서는
그렇게 그 뭐라고 해 선수는 아니구나. 예전에 그렇죠. YS 또는 DJ 특히 DJ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선수였죠. 그거야 뭐.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갈 길 멀다. 그분도 조금은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대사를 겨냥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거의 어제 뭐 국회에서 성토대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예. 사실은 이제 중국 대사의 발언 문제인데 여기서 예. 드러나는 중국의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국내 정치 이슈로 지금 몰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정도 하고 예. 초치했으면 저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집권 여당도 국민의힘도 논평을 하나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제 정치의 위상에 맞게 우리도 그 위상에 맞게 해야 돼. 근데 우리도 지금 굉장히 거칠게 나가고 있거든요. 언어의 절제를 우리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아직 수준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런 걸 보면 중국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예. 거칠지? 지금 이게 국내 정치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보고 있는 거. 이게 다 보도될 거 중국 내에서. 아니 당장 우리를 적대국으로 만들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황구시보가 아까 말씀드린 황구시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중국 국민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 여당이 그냥 논평으로 점잖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막 거칠게 무슨 성토대 하듯이 하면 이 일을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 관계가 왔을까. 정말 이 착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사실 외교는 약간의 온도 차이라든가 조금의 친소 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이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조금 더 우호적이라 이럴 수는 있지만 예. 큰 틀은 국가 전략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공식적인 거죠. 예. 공식적인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국 관계고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주변 나라로서 설린 우호 관계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의 어떤 부상과 이게 전체주의적 성향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끔 한마디씩 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근데 경제는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예.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어떤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하고는 돈 벌 거는 충분히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에 보편적으로. 대해서 예. 이게 굉장히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외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약간 저는 역할 분담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 아니냐. 이럴 때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동구권,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예. 동구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독일이 사회당과 그다음에 기민당이 서로 역할 분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같이 조율해 가면서 역할 분담을 했었죠. 예. 그래서 사회당은 동구권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회당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또 그리고 우호적인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펴는 반면에 이제 기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다소 이제 그래도 채찍을 좀 쓴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밖에서 봤을 때 독일이라는 국가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같이 간다. 이것을 둘이서 전략적으로 매우 잘 해왔다. 그것이 뭐 국제사회가 냉전 해빙기를 맞으면서 이것이 통일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예.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어설펐던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이라는 거지. 왜 이걸 가지고 양당이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고 죽일 듯이 싸우고 그다음에 본질이 어디로 갔느냐. 반중 정서를 이용하거나 또는 반일 정서를 이용하거나 같은 선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권 때도 사실 네. 반일 정서를 과도하게 이용한 측면이 있죠. 저는 일본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민주당의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 뭐 밑바닥에서 저작거리에서 국민들이 반일 정서를 거칠게 표현하는 거하고 아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죽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꼴은 뭐냐 하면 구한말이라든가 마치 그 명청 교체기에 이 조정에서 당파 싸움하던 그 꼴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누누이 이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드시 위기가 왔고 저는 이 미중의 경제 전쟁이 주로 돼 있긴 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전쟁으로까지 이것이 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 국민들은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권력을 가진 게 여당이고 권력을 가진 게 윤석열 정권이니까 정부니까 우선 힘이 있는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 이 구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민주당하고 야당 왜냐하면 제일 야당 아닙니까? 예. 그럼 국정을 하려면 지금 이 다수 야당인데 어떻게 민주당을 무시하고 가나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 저는 중국에 대해서 특사나 이런 것도 민주당에다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정치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표를 얻는 길이지 여기서 막 이렇게 반중 정서, 반일 정서를 과도하게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국내적인 어떤 내가 표를 좀 얻겠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표는요 이미 자기 표예요. 그 표는 그치. 이미 자기 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그래도 중립적인 중도적인 국민들한테 어디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고 어느 당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속보이는 행태는 좀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알아요 국민들이. 예. 그죠? 예. 그거 뭐 너무 그 열성지자 강성지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안전이 검증되면 마실 수 있다. 이게 뭐 어민들 마음을 달래줄까요? 안심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실 수 있다 없다 이 논쟁 그만했으면 좋겠어. 예. 아니 뭘 마신다 한들 예. 마시면 괜찮나요? 그거 그 사람 문제지. 예. 아니 그리고 그거 국민들 관심 없어요. 한덕수 총리가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 어쨌든 방사능이 있잖아요. 아무리 처리한다고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방사능이라는 것은 그 방출할 때 방류할 때 투기할 때 그 자체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것이 내 몸에 축적되면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되게 단순하죠. 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소비자의 행태죠. 그렇죠. 예. 그게 합리적 소비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막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는 뭐 민주당이 이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뭐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야당도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얘기 정부의 책무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것은 그 국정지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냐?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뢰예요, 국민들한테. 저는 굉장히 무례하다. 예.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괴담이라고 폄하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학자들, 제가 뭐 석윤열 교수나 과학자들 몇 분의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 그분들이 괴담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예. 그것을 들어야지. 듣고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듣고 그 문제 제기를 갖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이 들으면서 아 이게 괴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저 정부에다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럼 야당은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좀 더 침착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거 큰일인 게요. 시운전 했잖아요. 그랬죠. 예. 결국에는 IAEA, 방류할 것 같습니다. IAEA의 어떤 검증도 안 했는데 예. 뭐 시운전부터 한다는 얘기는 그 검증 자체가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형식적일 거라고 다 생각은 했지만 왜냐하면 그건 원자력 진흥기구지 보건기구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원자력 진흥 관점에서 본다면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보건권 입장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정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 대한 평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주관적일 수 있는 거고 또 아직 이런 방사능의 축적의 결과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다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콘크리트로 갖다 부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그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것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일본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 방사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는 다 도와줬잖아요. 그랬죠. 응원하고 그랬죠. 잘 추습하길 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냥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을 비용 문제 때문에. 네, 뭐 예. 이유가 뭔지 예. 모르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 위해성을 알면서 그 정도는 논쟁거리가 있어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류한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성을 느껴요. 그죠? 저래도 되나? 예. 아니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 바다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는 거죠. 뭐야 그렇죠. 저것은. 예. 그 고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렇게 계속 우리가 놔뒀을 때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날 때마다 우리는 방류하는 것을 봐야 되나?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IAEA가 물론 원자력 진흥기구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국제사회의 어떤 패권 질서를 아직 갖고 있고 세계 리더인데 어째서 미국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역시 미국은 굉장히 냉정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렇죠.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것이 일련의 어떤 과정들,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준 태도가 여기까지 쌓이면서 엄청난 지금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 국민들이. 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대표한다는 대통령과 국회마저도 오히려 우리를 나무라니 마치 길 잃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당 그 체포동의안 표결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결을 예상을 못했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부결을 시켰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해진 가결 내지 부결에 대한 공감대가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자유투표하지 않았을까 예. 실질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치 쇄신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뭐 가결도 가결이 저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됐다고 봐요. 국회 입장에서도. 예. 이건 뭐 사실 그거
부결한다고 해서 다 이게 이 죄가 면해지는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정쟁화되는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예. 제도가. 누가 대상이냐에 따라서 서로 막 얘기가 달라지고 그렇죠. 아주 꼴불견이죠. 이런 예. 상황들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국민들이 봐도 그런 느낌 좀 가질 텐데, 이렇게 민주당만 계속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는 해야 되는데 이 언론 플레이에 나오는 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류들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정치 혁신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둘 다 혁신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문제 국민의힘은 안 그랬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서로가 우리 이거 개혁하자. 그럼 국민의힘은 이런 거 개혁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다 아는데.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깝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그죠? 똑같은 것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러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던 와중에 아마 그런 동정표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나서면서 감정적인 어떤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적대적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된 거예요. 검찰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의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린 것이죠. 프레임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한동훈 장관이 좀 이런 일에 될 수 있으면 안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조금 오히려 검찰당이 돼버린다. 톤다운 하시라. 톤다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인다. 밖에서 봤을 때.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도움이 안 된다. 정의를 세우는데.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 보수 정당에 씌워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